남편 49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누른 줄 알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해봤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옆집 분이 나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 시댁분들이 오셔서 자물쇠 교체 업체를 불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시댁 식구들이 제 집 열쇠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천에 사시는 59살 정명화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시댁 식구들한테 집에서 쫓겨날 뻔한 분이에요. 명화 씨는 그날 이후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편 드는 사람도 없는 상태로요. 정명화 씨는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남편 이재철 씨와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됐어요. 아이는 없었습니다. 결혼 초에 임신이 잘 안 됐고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기로 부부가 함께 결정했습니다. 명화 씨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남편 재철 씨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건설 현장 감독을 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 일찍 은퇴할 생각이었는데 예상보다 오래 일했어요. 명화 씨는 동네 소규모 봉제 공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둘이 벌어서 알뜰하게 모았어요. 아파트는 15년 전에 샀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끼고 샀는데 대출을 갚는데 8년이 걸렸어요. 그 8년 동안 명화 씨가 더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시세로 4억 2천 정도 됐어요. 시댁은 인천 외곽에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이말자 씨와 시동생 이재민이 같이 살았어요.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동생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시댁과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명절에 보는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없어서인지 시어머니가 명화 씨를 아쉽게 보는 눈빛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노골적으로 나쁘게 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달라졌어요. 남편이 쓰러진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사흘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명화 씨는 그 사흘 동안 병원에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냥 남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렀어요. 시댁 식구들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영정 앞에서 많이 우셨어요. 명화 씨도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들 슬픔 안에 있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명화 씨는 친정 어머니 집에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혼자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49제 날 혼자 집에 돌아갔어요. 현관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화 씨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았어요. 어머니 집 열쇠가 바뀐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 우리가 바꿨어. 명화 씨는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왜요? 재철이 없으니까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야. 명화 씨는 나가는 게 맞아. 명화 씨는 그 자리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제가 남편이랑 30년 살던 집이에요. 재철이 이름으로 된 집이야. 재철이 없으면 우리 식구한테 오는 게 맞지. 명화 씨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동생 재민한테 전화를 했어요. 재민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이 없으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이 재산은 우리한테 와야죠. 저는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형수님이 나가시면 위로금은 드릴게요. 위로금. 명화 씨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복도에 서 있었어요. 짐도 안에 있었습니다. 명화 씨가 입고 있는 옷이 전부였어요.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명화 씨는 친정 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가 달려왔어요. 둘이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일단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그런데 집 명의가 남편분 단독 명의라면 상속 분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시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해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보다 50%더 많아요. 자녀가 없는 경우 시어머니와 배우자가 상속인인데 이 경우 배우자가 5분의 3, 시어머니가 5분의 2예요. 명화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쉬었습니다. 시동생은요? 시동생은 상속인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시동생은 상속순위에서 배제돼요. 명화 씨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멈췄습니다. 법이 자기 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싸우겠다는 거였어요. 명화 씨는 일단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법원에 임시 처분 신청을 했어요. 배우자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거든요. 2주일이 지나서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명화 씨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자물쇠를 다시 교체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시댁 식구들이 뭔가 가져간 게 있었어요. 남편 통장과 인감이 없어졌습니다. 변호사한테 말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예금 동결 신청을 빨리 해야 해요. 시댁에서 남편 통장에서 돈을 빼면 돌려받기 힘들어요. 명화 씨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예금 동결 신청을 했어요. 시어머니 쪽에서 이미 일부를 인출한 상태였습니다. 얼마인지 확인했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명화 씨는 그 소식을 듣고 허탈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도 안 된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남편 통장에서 돈 빼셨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철이 돈이잖아. 내 아들 돈이야. 어머니, 그 돈은 상속 재산이에요. 제 동의 없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명화 씨, 우리가 제철이 30년을 키웠어. 명화 씨는 30년을 같이 산 것뿐이고. 명화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 없이 30년을 함께 산 세월이 그것뿐이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소송은 1년 이상 걸렸습니다. 법원은 명화 씨 손을 들어줬어요. 아파트 가치의 5분의 3을 명화 씨가 받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시어머니가 5분의 1을 받았어요. 시동생 재미는 상속분이 없었습니다. 인출됐던 2천만 원도 돌려받았어요. 명화 씨는 판결 이후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시어머니와 공동 소유로 계속 살 수는 없었거든요. 판결대로 각자 몫을 가졌어요. 명화 씨 몫은 2억 5천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전세를 얻었어요. 지금 명화 씨는 거기서 혼자 삽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무서웠어요. 남편 없이 사는 것도 낯선데 집까지 낯선 곳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끓여요. 창밖을 보면서 마십니다. 남편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생각보다는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같이 커피를 마셨을 텐데. 그게 더 자주 납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게 마음이 아프지 않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명화 씨는 요즘 친정 언니와 자주 만납니다. 그 힘든 시간 동안 옆에 있어준 사람이 언니였거든요. 언니가 말했어요. 명화야, 내가 잘 버텼어. 명화 씨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잘 버텼다는 말이 제일 좋았어요. 사연 마지막에 명화 씨는 이렇게 적으셨어요. 배우자 법정 상속권 꼭 알아두세요. 저는 그걸 몰라서 더 힘들었어요. 자녀 없는 부부라면 특히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혼자 되시면 제일 먼저 변호사 찾아가세요. 슬퍼할 시간도 있어야 하는데 법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화 씨의 선택 잘한 걸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집안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